서울 강남의 아침은 늘 그렇듯 빽빽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커피 한 잔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창가에 몸을 기대어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이솔. 28,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도 다녀온,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아온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항상 공허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리어와 조건 속에서도 정작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했습니다. 숨막히는 회의 일정, 늘 비교당하는 직장 환경, 웃는 척하는 인간관계. 그 속에서 이솔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가고 있었죠. 출근길마다 터져 나오는 묘한 두근거림, 그건 설렘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어느 날 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한 줄의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태평양 외딴 섬 사모아. 자원봉사자 모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일을 도울 사람. 나이 무관. 조건 무관. 경험보다 진심.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진심이라는 단어, 서울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이솔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지원서를 보냈고,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일상은 한바탕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병원도 없다며, 전기도 없고, 이력서에 적을 경력도 안 된다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거실을 나가 담배를 피웠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반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죠. 누굴 피해 도망가는 거냐며, 도피성 여행 아니냐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솔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죠. 나는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진짜 사람들과 진짜 온기를 나누며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그녀는 도시의 삶을 내려놓고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솔은 낡은 캐리어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가슴 가득한 복잡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현지인의 낡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파도를 가르는 목선을 타고 3시간을 더 건너야 했죠. 그 여정 끝에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모아의 외딴 섬 모르가이아. 단 15명의 원주민이 살아가는, 전기도 신호도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은 투명했고 바다는 눈부셨습니다. 아이들은 소리 높여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낫을 들고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이솔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진짜 다른 세계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이솔이 처음 발을 디딘 모르가이아 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없었고 빗물을 받아 씻어야 했으며 밤이 되면 전기가 없어 촛불 하나에 의지해야 했죠. 서울에서 고급 아파트에 살며 매일 아침 스타벅스를 손에 들던 그녀에겐 그 모든 환경이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냄새, 벌레, 더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설었던 건 그곳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솔이 섬에 도착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5명의 원주민, 남자 7, 여자 8, 그중 아이는 3, 나머지는 모두 어른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너는 외지인이다. 정이솔은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낯선 이로서 아닌 친구로서, 동료로서 그들과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놀고 마을 여자들과 함께 낫을 들고 밭을 도왔습니다. 빨래도 같이 하고 땀에 젖은 몸을 태양 아래 말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서툰 몸짓으로 배운 사모아어 몇 마디를 나눌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솔은 그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자주 다가와 주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타마노.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강한 체격의 남자였지만 누구보다 조용하고 섬세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말을 걸지도 않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숲에서 길을 잃으면 함께 걸어주며 직접 잡은 생선을 불에 구워 손으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솔은 처음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닿을 때, 눈빛이 마주칠 때 어딘가 모르게 심장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감정이 두려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섬에 왜 왔던 걸까? 이 남자의 이 눈빛은 무엇일까?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저녁이었습니다. 이솔은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던 그녀 곁으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타마노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 곁에 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조개 껍데기를 그녀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조용한 손짓 속에서 이솔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을 여자 중 한 명, 타마노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타오라. 그녀는 분명히 이솔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솔은 서서히 마을 여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혼자였고 빨래를 하러 가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타오라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솔은 외로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타마노에게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타마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도시에서 왔지만 내 눈빛은 이 섬 사람들과 닮아 있어. 그래서 나는 널 볼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섬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 속에 들어간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정이솔이 모르가이아 섬에 도착한 지 어느덧 반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던 낯선 존재였던 그녀도 이제는 어딘가 이 섬의 풍경에 스며든 듯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낫을 휘두르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빗물로 머리를 감는 일상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눈빛, 그리고 몸짓을 통해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마노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함께 숲길을 걷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고 밤이면 바닷가에서 조용히 별을 올려다보는 순간들. 그 순간마다 이솔은 이 남자와의 거리를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손보다 숨결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이솔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섬에서 살아온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솔은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속이 울렁이고 특정 냄새에 예민해졌고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달력을 펼쳐 들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타마노와 처음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날 밤. 별이 쏟아지던 바닷가 외진 오두막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들었던 그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던 이솔은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축제 날, 원주민 전통주를 마시고 모두가 춤을 추던 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흐릿해졌고 축제가 끝난 뒤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타마노가 아니었습니다. 섬의 남자는 7, 대부분이 30에서 40 사이. 어두운 피부, 굵은 손가락, 짙은 눈동자. 이솔은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타마노였을까? 아니면 그날 밤에 그 남자였을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분명히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낳아야 하는가?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타마노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러나 진실은 곧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여자들은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어느 날 마을의 원로가 이솔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묵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마을에 남을 수 없습니다. 섬은 좁았습니다.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이솔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타마노가 그녀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솔의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겁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타마노의 형, 이솔에게 술을 따라주던 그 남자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죄책감 섞인 시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솔은 느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솔은 혼자 바닷가로 나가 울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탈출할 수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마치 석삭이듯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그 아이는 내 아이다. 하지만 절대 말할 수 없어. 이솔은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섬에 남을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그 선택에 시간을 주지 않고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의 심장은 또박또박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이솔의 배는 분명히 불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이었고 그 다음은 시선이었으며 결국은 입에서 터진 말들이 되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외지인 여자가 섬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말하지 않는 그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기 속 긴장감이 하루하루 짙어졌습니다. 결국 마을의 원로가 이솔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타마노와 그의 형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 밝히지 않으면
넌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요. 섬은 좁았고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정이솔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하얘졌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타마노가 그녀의 옆에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난 이솔과 아이를 책임질 겁니다. 더는 묻지 말아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마노의 형, 타마세는 묘한 눈빛으로 이솔을 바라봤습니다. 이솔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던 마을 축제의 그 밤, 그녀에게 술을 따라주던 바로 그 남자였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고 말하지 않은 죄책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솔은 느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솔은 혼자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은 차가웠고 파도 소리는 더 깊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모래 위에 손을 얹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마노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솔은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이가 당신 것이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솔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안에서 아이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은 그녀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 어둠 속에서 또 한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낯선 셔츠를 입고 어설픈 사모와 말을 더듬으며 섬으로 들어온 남자. 서울에서 함께 일했던 그녀의 상사 서재민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찾아 이 먼 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말끔한 외모에 어딘가 지친 얼굴을 한 채 서재민은 마치 망설이듯 섬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솔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멀리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재민 역시 그녀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이 다엘이 이솔의 품속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서재민의 시선이 그 아이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와 입술, 모든 것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이 맞지? 도망간 거 아니었잖아.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정이솔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사랑받았어요. 서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도시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햇살에 그을린 피부, 깊어진 눈빛, 아이를 아는 모습. 그녀는 이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서재민이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의 깊이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타마노는 불빛 속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재민은 그녀와 단둘이 대화를 하려 했지만 타마노와 그의 형들, 그리고 다른 남자들은 말없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솔은 그날 밤 조용히 타마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도망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다엘이 누구의 아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요.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것은 사람, 품, 그리고 지금의 삶이었습니다. 서재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섬
언덕 아래에 작은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정이솔은 처음엔 그가 곧 떠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다엘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보냈고, 그녀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면 멀리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뚜렷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것은 미련이었고 후회였으며 욕망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곧 무심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이솔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재민의 눈빛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붙잡고 싶었고 자신이 놓쳤던 체온과 마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솔은 물을 뜨러 강가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타마노는 아직 마을 어귀에서 일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죠. 달빛만이 숲길을 은은하게 비추는 그 시간,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서재민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등을 만졌습니다. 서울에서 술에 취해 다가오던 그 밤처럼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당겼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단지 그날 밤의 몸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원했던 건 제 마음이 아니라 제 몸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섬에선 제 몸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제 영혼까지 안아줬어요. 서재민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정확히 찔러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솔을 갑작스레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후회했어. 매일 밤 너를 미친 듯이 찾았어. 넌 내가 버린 여자가 아니야. 그 순간 숲속 어둠 저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타마노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예감한 듯 빠르게 이솔의 쪽으로 왔고 서재민의 팔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도시의 논리와 욕망으로 무장한 남자, 다른 하나는 자연의 본능과 침묵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정이솔은 숨을 헐떡이며 그들 사이에 섰고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멈춰요. 여기선 제가 선택해요. 그녀는 타마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솔은 처음으로 타마노의 품에 안겨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욕망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타마노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고 이솔은 그 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울의 기억이 사라졌고 다엘의 울음소리만이 그녀를 이곳에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서재민은 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타마노의 눈치를 보며 더는 접근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다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솔도 점점 그에게서 마음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선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식량과 약품을 나르는 전기선이었죠. 그 배에서 한 남자가 내려섰습니다. 도시적이고 단정한 외모, 낡은 배낭 하나만 맨 채 섬을 둘러보는 낯익은 시선. 이솔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영수,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한때 그녀를 짝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메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어. 근데 우연이 아니라면 너무 오래된 눈빛이지. 이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성의 손길이 익숙해진 지금 문영수의 눈빛은 너무도 다른 언어였습니다.
도시에서의 기억, 마음을 이해받고 싶던 욕구. 그리고 그 모든 걸 숨기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문영수의 웃음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문영수의 등장은 파문처럼 이솔의 내면에 번져갔습니다. 그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서울의 공기와 기억이 따라 들어오는 듯했죠. 마을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이솔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문영수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눈빛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다혜를 볼 때마다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다혜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고 다혜는 낯설지 않다는 듯 그의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타마노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영수가 섬을 돌아다니며 마을 아이들을 촬영하고 다엘과도 함께 웃는 모습을 보여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짙어졌고 그의 손은 더 단단히 이솔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면 그는 더욱 조용해졌고 말없이 그녀를 품었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 한 귀퉁이에 다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이솔은 라탄 지붕 아래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영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작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행복해 보인다. 그래도 나는 아직 너를 한 번도 놓은 적 없어. 이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타마노의 손길은 본능을 깨우고 있었지만 문영수의 눈빛은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야성의 숨결인가? 아니면 익숙한 이해인가? 사랑은 무엇이고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날 밤 타마노는 평소처럼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뜨거웠고 입맞춤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솔은 문득 그 손길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타마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야성은 그녀를 소유하지 않았고 그 본능은 그녀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적은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이솔은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잠깐 나 생각이 필요해요.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문영수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말을 아끼며 걸었습니다. 문영수는 다엘의 이름을 불렀고 다엘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에 작은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면. 이솔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고 몸은 여전히 타마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삶은 단 하나의 방향만이 아니란 것을요. 몸이 말하는 진실, 마음이 말하는 갈망, 그 둘은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고 아이를 재운 뒤 혼자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타마노는 들어오지 않았고 문영수는 밖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수천 개가 쏟아지고 있었고 파도는 늘 그렇듯 부드럽게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이솔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선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빛만이 대나무 지붕을 흐리게 비추고 있었고 파도 소리도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이솔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엘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문영수는 그날 밤도 그녀 곁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어귀에서 혼자 낡은 일기장을 펼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타마노 역시 침묵했습니다. 며칠째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을 건지, 누구와 있을 건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는 그저 그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등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그 모든 침묵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고요함이 이소를 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밤 그녀는 문영수에게 갔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있던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형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오래전 대학 시절의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솔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수 씨, 당신은 내가 어떤 여자인지 지금도 그대로 믿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모래에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그냥 너였어. 나는 그걸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래.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타마노의 숨결, 다엘의 울음, 서울의 빌딩, 지하철, 커피향, 그리고 지금 이 별빛과 파도 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마노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그녀에게 주려던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눈엔 아무런 표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오다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정이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과거로 이끄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녀를 본능과 현재로 붙잡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형수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타마노는 한 발짝 더 다가왔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이솔은 아이를 품에 안고 타마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영수는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솔은 타마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나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밤 모르가이아의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선택을 축복하듯이 하늘 가득 퍼졌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타마노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지금 가장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지붕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모래 위를 걷는 발소리,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바닷바람이 어루만지는 공기 속에서 정이솔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지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녀를 보며 달려왔고 어른들은 그녀에게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그 모든 눈빛 속에는 낯설미 아닌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솔은 야자수 그늘 아래에서 첫째 아이 다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엘은 제법 자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다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 곁에는 타마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지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이솔에게는 둘째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
이 섬의 공기를 처음 마신 아이. 이름은 하나. 섬의 말로 꽃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는 이소를 닮아 작고 하얀 손을 가졌고, 다엘은 타마노를 닮아 깊고 검은 눈동자를 가졌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였지만 모두 이솔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영수는 결국 섬을 떠났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작은 엽서를 남겼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젠 너의 선택을 사랑할게. 이솔은 그 엽서를 야자잎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섬의 시간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이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낮이면 나무잎을 엮고, 해질 무렵이면 모두가 나무 아래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밤이면 별이 쏟아졌고, 모닥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타마노는 아이들에게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쳤고, 이솔은 그 곁에서 가만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낮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끔 이솔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남았더라면 누구의 아내가 되었을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명함을 들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상상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엘이 웃을 때면, 하나가 작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길 때면, 타마노가 저녁 준비를 하며 나무를 쪼갤 때면 그녀는 오늘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꿈이라 하지 않았고, 증명하라 하지 않았으며, 무언가를 성취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아가야 했고, 웃고, 안고, 먹이고, 자고, 그리고 사랑하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더 단단해졌고, 걸음은 더 느렸지만 당당했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다엘과 하나는 누구의 아이예요? 이솔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예요. 내 삶이고 내 세계예요. 그 말을 들은 타마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또렷해졌고 정이솔은 아이 둘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떠밀려 흔들리지 않았고 더 이상 욕망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섬의 여자였고 이 섬의 엄마였으며 무엇보다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요.